이번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주식회사 태웅수산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자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첫 번째, 과세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거래명세서를 보니까 태웅수산, 공급자가 우리 회사고 공급받는 자가 그쵸. 사갖고 간 회사죠. 그래서 유선식자재가 입처, 우리는 매출처가 되는 거예요. 1월 11일 거래 날짜 중요합니다. 골뱅이 통조림 100개에 35,000원에서 350만원, 부가세 해서 385만원. 자료 설명 보면은 상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 중 100만원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고, 밑줄. 자, 100만원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즉, 외상이죠. 잔액은 외상. 잔액은 외상.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단,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도 발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니까 일반 전표 닫아주시고요. 영수증 수치명세서도 닫아주세요. 전표 입력 장부의 두 번째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날짜는 1월 11일, 1월 11일. 이렇게 유형이 나옵니다. 즉, 11번 과세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예요.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 면세는 계산서, 건별은 적격 증빙이 아닌 거예요. 즉, 뭐 일반 영수증을 발급했다든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든가 이럴 때 쓰는 게 건별. 자, 종합은 간이과세자가 쓰는 거예요. 자, 수출은 직접 해외로 내가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 수출. 근데 우리 FAT 1급, 1급에서는 과세, 그리고 영세도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면세, 그리고 카과, 그리고 현과 이 정도만 나옵니다. 자, 카과는 제품을 팔기는 팔았어요. 팔았는데 대금을 뭘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요.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카과. 그리고 현과는 현금 영수증 발급해 준 경우. 즉 과세품을 팔았을 때 현금 영수증 발급해 주면 현과 이렇게 됩니다. 자, 매입 쪽에 과세는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온 경우, 면세는 계산서, 불공은 우리가 아까 이론 문제 풀었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갖고 왔는데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불공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수입.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받았다. 그러면 카과.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다. 그럼 현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과세가 되겠죠? 클릭. 품명은 골뱅이 통조림. 수량은 100개. 단가는 35,000원. 그러면 공급가에 350, 부가세 35만원. 거래처는 유선 식자재. 유선이라고 두 글자만 쳐서 불러내도록 할게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직접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급을 할 경우에는 그냥 빈 공간으로 두셔야 돼요. 자, 엔터.
분계는 통장으로도 돈을 받았고 외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3번.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상품 매출 들어왔죠? 자,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겠습니다. 자, 보통예금 100만 원. 그런데 보통예금은 거래처가 어디예요? 국민은행. 네, 맞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걸어주시고요. 차변에 외상매출금 285만 원이죠. 285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왜 파란색이냐면 위에 있는 거래처랑 다르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봐라 라는 뜻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즉 상단에 있는 거래처와 다를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셨어요. 하고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러 갈게요. 자,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2,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 날짜는 1월 11일. 실제로 우리가 발행한 날, 그날만 부르세요. 다 부르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한 건이 나옵니다. 한 건 나오셨나요? 원래 실무에서는 여기 현금란에 100만 원, 그리고 외상란에 28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건데 시험 볼 때는 안 하셔도 돼요. 시험 볼 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회사에 가서 직접 내가 발급을 할 거다. 그러면 얘 활용을 해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처한테 다 외상으로 하면 야, 나 돈 줬는데 왜 외상으로 해? 이렇게 하면서 컴플레인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 해주셔야 돼요. 보통예금도 그렇죠. 돈 들어왔으니까 현금 안에다가 100만 원 들어왔다고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상만 285만 원이다. 남았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시험 볼 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도 하셔도 돼요. 자, 발행. 그러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그 현금난하고 외상미수금난 안 했으면 다 여기 외상미수금에 385만 원 찍혀요. 자, 발행. 발행을 했으니까 이제 뭐를 하냐면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 돼요. 국세청에 전송 안 하면 가산세 붙거든요. 즉 오늘 발행했으면 내일은 국세청에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송은 여기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가상 서버를 이용해서 전송하도록 할게요. 자, 확인. 로그인. 매출 조회. 유선 식자재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확인 요청이라고 돼 있어요. 상단에 승인 번호와 관리 번호가 지금 뜨지 않았습니다. 자, 발행을 누르면 거기에 번호가 뜰 거예요. 발행. 확인. 번호 떴죠? 승인 번호와 관리 번호가 떴습니다. 그리고 책 번호와 일련 번호가 찍혔어요. 자, 이렇게 되고 얘를 닫으시면은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전손 성공이라고 떴고요. 매일 매출 전표 입력에 가시면 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자 발행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전자 발행. 전자 발행 문제 꼭 나옵니다. 한 문제는 나와요. 그런데 뭐 발행을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기 체크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다시 로그인 매출조회 여기서 취소 하셔야 삭제가 돼요.
그리고 국세청에 전송경과 보려면 얘를 누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해주지 않아요. 예전에는 보여줬는데 지금은 지원해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행된 거 봤습니다. 혹시 안 되는 사람 없죠? 네. 자, 다음. 매출 거래에 대한 건데, 전자계산서네요. 자, 전자에다 체크. 전자 여부를 꼭 표시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거 그랬어요. 얘를 체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자에다가 동그라미 해놨어요. 자, 공급자 태웅수산이고 영민식품이네요. 자, 1월 20날 연어를 팔았네요. 그리고 대금은 뭘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현금인지 아니면 보통 예금인지 자료를 또 설명을 봐야 되겠죠. 자료 설명. 면세 상품 연어를 판매하고 발급한 계산서이다. 단, 본 거래 하나의 당사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한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랬어요. 얘는 현금으로 받은 걸로 처리하면 돼요. 예, 현금란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 그러면 전표 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1월 20이었어요. 자, 20. 유형은 계산서를 발급해줬죠. 매출이죠. 매출인데 계산서는 그렇죠. 13번 면세죠. 자, 13번 면세. 그리고 여기 빨간색이 매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은 연어. 수량은 200g. 그리고 4,000원. 거래처는 영민식품. 여기서 이제 전자 입력을 꼭 해야 돼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외부로부터 아니면 빌 36524, 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데, 즉 국세청을 이용해서 발급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전자 입력하거든요. 그래서 1번 전자 입력, 1번 눌러주세요. 1번 전자 입력 눌러주셨어요?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죠? 여기 보시면 0번 분계 없음, 그리고 1번은 현금, 2번 외상, 3번은 혼합, 4번은 카드죠? 자, 현금으로 가겠습니다. 1번 현금.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나옵니다. 혼합으로 하겠다? 예, 혼합으로 하셔도 돼요. 혼합으로 하시면 차변, 대변에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분계 부분은 환경 설정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끌어다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세 번째, 매입 거래입니다. 수빈전자에서 파는 사람이 수빈전자예요. 그런데 사갖고 온 사람, 즉 공급받는 자가 우리 회사다. 그러면 매입 거래라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고, 여기 매입 거래라고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입 거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 1월 29일 날. 슬림형 노트북을 사갖고 왔네요. 그죠? 자, 그런데 대금은 외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료 설명 갈게요. 업무용 노트북을 구입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자, 업무용 노트북은 뭘로 정리하냐? 비품으로 정리합니다. 즉, 영업활동을 하는데 사용되는 물건이죠. 그래서 비품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원래는 비품은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고정자산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전표만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날짜는 1월 29일, 29일로 오시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왔으니까 매입입니다. 그래서 51번 매입 과세, 즉 51번 과세. 그리고 여기 매입이라고 이렇게 떠요. 품명은 슬림형 노트북. 여러분 품목 쓸 때는 품명명에 있는 거, 즉 전자세금 계산서에 나와 있는 품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슬림형 노트북. 수량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공고가액 130만 원. 거래처는 수빈전자.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왔으니까 우리가 발급한 게 아니죠. 그래서 발급받아왔어요. 그래서 1번 전자입력 체크 꼭 해주시고 분계는 외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외상으로 했더니 여기 외상 매입금으로 돼서 바뀌지가 않아요. 비품은 일반적인 거래입니다. 즉 재고자산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뭘로 해요? 혼합으로 하셔야 됩니다. 3번 혼합. 혼합하시고 상품을 사갖고 온 게 아니라 뭐예요? 비품을 사갖고 왔죠? 그래서 비품으로 수정하시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그렇죠. 미지급금. 아직 돈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금 143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입력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매출거래,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급자용이라는 건 한 사람 거죠. 공급받는 자 그러면 매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매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하나카드입니다. 하나카드. 거래는 여기 2월 11일 날 거래를 했네요. 그리고 꽁치 통조림 분명히 나왔네요. 부가세가 이렇게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과세품을 팔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누구한테 팔았냐? 사인한 사람 이연주가 개인인지 아니면 회사인지 이제 나타나겠죠. 자료 설명 보니까 상품, 꽁치 통조림을 개인 소비자인 네, 병진님 왜 나갔다가 다시 튕겼어요? 네, 튕겼어요? 네, 교수님. 아, 네. 자, 그러면 앞에 거 설명 다 들었어요? 듣기는? 네, 들었습니다. 방금 네. 챙겨봤습니다. 아, 그랬어요? 자, 상품, 꽁치 통조림을 개인 소비자인 이현주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였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출 채권에 대해서, 즉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라라는 말이 없어도 외상 매출금으로 하셔야 돼요. 왜? 상품은 재고자산이잖아요. 자, 재고자산. 재고자산 거래에서 외상 거래다. 그러면 그렇죠. 외상 매출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재고자산 거래를 일반적인 상거래, 즉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계정을 써야 돼요. 없더라도 그걸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2월 11일이에요. 2월 11일 이렇게. 자, 유형은 매출 쪽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줬죠. 그래서 카과 17번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는 어느 거였냐? 하나카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카드 이렇게 걸어줍니다. 확인. 그러면 여기 카드가 하나카드가 걸려요. 자, 걸렸죠? 품명은 꽁치 통조림이었어요. 꽁치 통조림.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카과. 자, 적으세요.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여기다가. 네. 얘가 이렇게 적을게요. 이거 두 개나 됐어. 왜? 하나는 지우고. 17번 카과. 14번부터 갈까요? 14번 건별. 17번 카과. 그리고 20 몇 번이죠? 21번인가? 22번. 그리고 57번. 61번. 22번 현과. 57번 카과. 62번 현과. 자, 이렇게 지금 댓글 났다. 자, 이렇게 된 경우는 반드시 공급 대가를 친다. 어떡하죠? 얘가 안 돼. 오케이, 됐어요. 현과는 공급 대가. 즉, 합계 공급 대가를 입력한다. 자, 건별, 카과, 현과, 그 다음에 57번, 62번. 왜 그러냐면은, 자, 프로그램에 오셔서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금액을 쳐보세요. 24만 2천원. 그리고 엔터를 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쪼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계 금액을 칠하라는 거예요. 즉 공급 대가를 칠하는 거죠. 공급 대가가 공급가액 곱하기 공급가액 더하기 부가세니까. 그런데 내가 치다가 얘를 처음에 그냥 22만 원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쳐놓으세요. 한 번 치고 지나가면 얘가 안 돼요.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그냥 놔두시고. 자, 17번 콰가 해서 하나카드. 꽁치 통돌이. 만약에 그냥 이렇게 공급가액을 쳤다. 그러면 20만 원에 2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수정하세요, 여기를. 그대로 치세요, 이렇게. 영수증에 나와 있는 대로 수정해서 똑같이 쳐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카과나 현가를 입력할 때는 공급 대가, 즉 합계 금액을 친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입력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입력하실 수 있어요. 자, 이연주입니다. 이연주. 신용카드 매출 전표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분계는 외상 매출금을 써야 되죠. 그래서 2번 외상으로 가겠습니다. 외상. 자, 외상. 그리고 여기 외상 매출금란에 반드시 카드가 걸려야 돼요. 하나카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반드시 외상 매출금의 하나카드.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카드로 하면 안 될까요? 자, 얘를 카드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4번 카드. 그랬더니 잠깐만요. 3번 혼합했다가 다시 4번. 자, 4번 카드 했더니 이렇게 외상 매출금란에 카드 걸렸죠? 근데 간혹가다 얘가 외상 매출금이 아닌 미수금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보다는 외상으로 하고 여기 하나 카드 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환경 설정에서 내가 바꾸고 와야 되는데
시험 볼 때 거기까지 갈 저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 또는 외상. 근데 뭘 저기 한다? 외상으로 많이 저기를 해준다라는 거. 외상으로 해도 돼요. 혼합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분개된 내용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요 분개 내역은 상관없어요.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카드 또는 외상, 혼합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이고 공급자가 승례건설이네요. 자, 그러면은 발급 받아온 겁니다. 2022년 2월 15일이고요. 300만 원. 토지, 정지, 평탄화, 작업. 자, 토지와 관련된, 즉 토지의 땅을 골고루게 펴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정지, 평탄화, 작업. 300만 원에 30만 원. 외상입니다. 자료 설명. 신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정지, 평탄화 작업을 완료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얘가 이제 중요한 거죠.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 관련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뭐에 대한 거예요? 토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입니다. 문제는 이 토지가 아이고, 아이고, 요 토지가 뭐냐? 면세품이에요. 토지는 세가 붙지 않습니다. 면세거든요. 그러면 면세에 부가세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뭘로 처리하냐? 불공으로 처리해야 돼요. 불공. 즉 공제받지 못한다. 불공제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표에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날짜는 2월 15일입니다. 15일. 자, 매입 쪽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는 불공입니다. 그래서 54번 불공을 선택해 주시고, 그럼 이렇게 불공제 선택 사유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냐면 요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 즉, 토지를 취득했을 당시에 평탄화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취득원가에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 0번 체크. 얘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선택. 분명은 토지, 정지, 가로 열고 평탄화 작업. 평탄화 가로 닫고 작업. 공급가액은 300만 원. 3 플러스 플러스. 거래처는 승례건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아왔죠? 자, 1번. 전자입력. 이런 거 조그만 거라도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면 감점입니다. 분계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혼합을 하셔야 됩니다. 왜?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상하시면 안 됩니다. 자, 3번. 혼합. 상품이 아니라 토지죠. 대변의 미지급금 33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시오. 단,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것. 전자신고 세액고제 10,0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단,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은 자비. 네, 얘는 자비익 처리합니다.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은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한다. 그러니까 얘는 세무서 코드를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4월부터 6월까지가 확정 기간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와서 전체 메뉴 부가가치세 1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 4월 1일부터 6월 30으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네, 확인. 자, 이렇게 마감되어 있죠? 저장된 거 불러냈습니다. 오, 근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면 환급 받는 거예요. 미수금이라는 얘기예요. 즉, 부가가치세 예수금에서 즉 대변을 우리가 상품을 팔면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대변에 발생되잖아요. 즉 부가가치세 예수금에서 걔가 매출세액이죠. 그리고 매입세액인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빼고 나머지 세금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환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가 가해금액입니다. 얘가 부가가치세 예수금. 그리고 여기 나의 금액인 1,451만 7,980원 매입세 얘가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138만 5,07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적립분계는 매입매출 전표장에다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전표에다 합니다. 자, 그래서 매출세 여기 커져 갖다 놓고 컨트롤 C 하세요. 컨트롤 C 복사하세요. 복사. 컨트롤 C 전체 메뉴 클릭하시고 일반 전표 입력 클릭 6월 30 차변에 3번 부가세 예수금 컨트롤 V 해보세요. 그러면 복사한 거 그대로 갖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넣어주셨죠?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다시 엽니다. 여셔서 매입세 컨트롤 C 일반 전표 입력 오셔서 이번엔 대변 가야 되겠죠? 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컨트롤 V 차액이 마이너스가 떴다. 그러면 차변 금액이 모자르는 거고요. 차액이 플러스 금액이다. 그럼 대변 금액이 모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변 금액이 모자르니까 자, 대변에 일단 자비익 하나 처리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비익 한번 하겠습니다. 왜? 10,000원. 10,000원은 내가 공제받았잖아요. 공제받았는데 이익을 봤으니까 자비익 처리합니다. 어떠한 계정이 있어서 이익 본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신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얻은 이익이죠. 그래서 자비익 처리합니다. 다 되셨나요? 그리고 차변에 미수금 채권입니다. 여기다 세무라고 한번 쳐보세요. 세무사 찾을 거야. 그러면 역산 세무서가 있네요. 부가가치세 세무서에다 내잖아요. 그래서 세무서 걸면 됩니다. 안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전체 메뉴에 회사 등록을 열어서 여기 13번 사업장 세무서 역사민지 요거 확인하셔서 이 부분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또 열고 하느니 뭐 세무사가 여러 개다. 세무서가 여러 개다.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세무서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역삼 세무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는 얘를 복사를 해 갖고 와서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갖다가 붙여 넣어 보세요.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복사에다 붙여놨냐? 혹시 내가 잘못 입력해서 차익이 뜨는지 안 뜨는지를 보기 위해서 복사에다 갖다 붙여놨어요. 예. 이렇게 차익이 뜨지 않는다 그러면 제대로 분계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가 뜨거나 뭐 플러스가 뜨거나 빨간색이 뜬다 그러면 뭔가를 덜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복사에다 갖다 붙여놓고 복사에다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 한다라는 거. 이거 메인 매출 전표에다 하면 안 돼요. 할 데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6문제를 모두 입력해 봤고요. 이번엔 결산 가겠습니다. 다음 결산자를 참고로 주식회사 태용수산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함. 자, 회계처리의 오류 수정.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 내역인데요. 5월 15일이고요. 탑수산 1,500만 원을 통장에서 인출이 됐네요. 자, 주식회사 탑수산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 매입금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결산을 위해 통장 잔액을 확인한 경우 5월 15일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였다. 올바르게 수정하시오. 자, 5월 15일 날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전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날짜는 5월 15일. 차변의 외상매입금 탑수산. 보통예금 150. 대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이 아니라 뭐예요? 신한은행이죠? 통장이 잘못됐네요. 자, 통장거래처 다시 걸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보통예금을 이렇게 걸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잘못된 부분 수정했고요. 이번에는 결산 자료 입력 갑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1억이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임직원의 퇴직금 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자, 임원하고 직원 해서 5천만 원 추계액으로 잡았네요. 즉,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5천만 원 잡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일단 얘 먼저 할게요.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전체, 지금 열려있는 거 좀 닫을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모두 닫기. 자, 깔끔하게 닫아졌죠? 자, 결산 자료 입력 먼저 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상품을 주고 파는 회사예요. 왜? 도소매업이거든요.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확인. 되셨어요? 자, 첫 번째. 기말 상품 재고액이 1억이래요.
여기 10번 난에 1억 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놓으세요. 이번에는 추계획 할 겁니다. 추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왜? 5천만 원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으면 그거를 빼고 나머지만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로 조회하세요. 부채 쪽으로 갑니다. 비유동 부채 쪽으로 오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400만 원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얼마 설정하기로 했어요? 5천만 원 설정하기로 했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계산기 열으셨어요? 자, 5천만 원 빼기는 S 1,400만 원. 그러면 3,600만 원만 설정하면 되겠죠? 이 3,600만 원을 설정하기 위해서 계산기 그대로 두시고요. 결산자료 입력으로 옵니다. 오셨어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밑으로 살짝 내리시면 2번 난에 퇴직급여 전입액란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충당금 아닙니다. 2번입니다. 퇴직급여 전입액란에 3,600만 원 입력합니다. 이렇게. 3,600만 원 입력하고 계산기 이제 필요 없잖아요. 종료 버튼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띵띵 소리 나요. 네. 자, 되셨나요?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했고요. 퇴직급여 전입액란에 3,600만 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표 추가 꾹 눌러주세요. 전표 추가, 예, 확인, 전체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조회하세요. 상품 매출원가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채점은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하는데 여러분이 결산자료 입력해놓고 전표 추가하지 않으면 몇 문제 틀려요? 두 문제에 대한 연결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하는 경우, 즉 자동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날 꼭 확인한다.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장부를 마감할 거예요. 두 번째,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단,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 처분 예정일은 2023년 2월 27일로 입력하고 상당부의 전표 추가를 이용하여 손익대체분계를 수행할 것. 요거를 안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 조회할 때 에러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손익대체분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들어갔다 나오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열려있는 거 모두 닫겠습니다. 결산 재무제표 1의 손익계산서 클릭. 12월. 하단에 단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단기순이익란에 들어올 거예요. 2,124만 4,750원. 전체 메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뭐 저장된 거 부르셔도 되고요. 아니요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여기가 바뀌네요. 네, 그러면 저장된 거 부르세요. 다음에는. 2,124만 4,750원. 자, 처분일이 며칠이냐. 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볼까요? 저장된 거 부를까요? 네, 저장된 거 부르세요. 네. 자, 2023년 02월 27일. 여기에서 이제 전표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전표 추가를 바뀌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전체 메뉴 클릭해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잠깐 볼게요.
12월 31일로 조회를 하면 자산부채 자본은 2월 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2월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계를 손익대체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계를 제로로 만드는 거. 자, 그래서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오셔서 전표 추가 확인, 합계잔액산표 다시 와서 조회를 누르면 어떻게 수익과 비용의 잔액이 몽땅 다 없어졌어요. 이거를 손익대체분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 재무상태표 12월로 조회를 하면 에러 메시지가 안 떠요. 그런데 아까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하지 않으면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는 문제는 몽땅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무 수행평가 갑니다. 자, 그러면 열려있던 거 몽땅 다 닫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조회를 하시면 손익대체분계 일어난 게 이렇게 잉여 결손분계가 전표에 뜹니다. 전표 추가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확인. 근데 시험 보실 때는 잉여금 대체분계에서 전표 추가하고 확인을 안 하셔도 돼요. 걔는 채점 대상은 아니에요.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